자, 두 번째, 2022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이게 송민곡과 주홍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인데다가 작품 자체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여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먼저 하기 전에 그 송민곡, 가에 나오는 송민곡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는요 그 사미인곡이라고 해서 정철이라고 하는 사대부가 그 임진왜란 때 임금이었던 선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그 남녀간의 사랑 얘기로 바꿔가지고 써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송민곡은 먼저 생각할게요. 왕과 요게 선조예요. 왕과 그 다음에 신하, 이 글을 쓴 정철이라고 하는 요 둘 사이의 이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관계, 남녀 관계로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했는데, 남녀 관계로 바꿔놨는데, 이걸 한 번 더 틀어가지고 그 옥황상제와 선녀 사이의 관계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신하가 임금에게 충절을 얘기하는 것, 혹은 연군지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유교적 가치관. 그런데 옥황상제가 나오고 선녀가 나오는 건 도교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도술 부리고 신선 나오고 날아다니고 구름 타고 다니고 하는 게 다 도교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옥황상제, 이 옥자가 굉장히 중요해. 옥으로 백옥, 요게 중요해서 황제인데 윗세상, 윗상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아래 하자 써서 하계라고 얘기를 해요. 윗세상에 살고 있는 황제, 즉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궁궐을 뭐라고 하냐면 백옥루 내지는 광한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곳이야. 그리고 여기 신하 사이를 이렇게 바꾸고요. 그래서 벌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고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민곡은 특징이 이런 사이로 만들어놨는데, 송민곡은 삼인곡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계절의 변화. 요렇게 시상이 전개가 된다면, 요건 이제 지금 들어갈 일은 없지만, 송민곡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민곡은 화자를 둘로 나눠놨어요. 필요상 갑을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한 사람입니다. 갑과 을 해서 갑녀, 을녀 이렇게 나눠서, 갑녀가 보조적인 인물로, 그 다음에 을녀가 주된 그 진술을 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제시가 돼서 어디가 갑녀, 어디가 을녀, 그리고 각각에서 어떤 정서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서 본문을 봐야 되는 게 송미인국이고요. 그 다음에 주홍설. 큰 줄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 설이라고 하는 거, 갈래 자체가, 설이라는 갈래는 자신의 체험, 일화 혹은 예화, 즉 체험을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혹은 교훈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교훈을 이끌어내는, 지금 현대로 말하면은 수필, 교술갈래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문학에서 어떤 고전문학 작품에서 이 설자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한문학의 종류가 4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설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유추, 그래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유추, 의미를 확대를 해서 보편적인 깨달음, 요걸 드러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아니 여기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런 거에서 일반적인 그런 진리로 의미를 추상화하고 이렇게 만드는 요걸 설이라고 하는 갈레루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배를 타는 노인, 배 타는 노인이라고 하는 배에서 지내는 노인의 얘기를 통해서 세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세상을 사는 처세, 세태라기보다는 처세, 어떻게 세상에서 처신하고 살 것이냐 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여이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감녀가 지금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본 겁니다. 이 각시가 을려를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백옥경, 옥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게 임금 아니면 저 궁궐하고 연관되는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자, 을려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저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십니까? 해서 감녀의 질문이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전에 뵌 적 있죠. 아니, 궁궐 나와서 지금 어딜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로구나. 이거는 지금 이 너가 감녀입니다. 감녀. 내 사설 들어보. 이거는 을려가 되겠고요.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내 얼굴 내 거동이 임의 사랑, 임금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어쩐 일로 날 보시고 아이고 너로구나 여기시니. 그래서 한때는 이제 보고서 아이고 너로구나 하고 반가워하셨다는 거예요. 날 보면은 볼 때마다. 그러더니 나도 님을 믿어.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양이야 교태 어지러이 하였더니. 자, 아양이야 교태 어지러이 하였더니 이게 이별의 원인입니다. 이별 원인 하였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전과의 다르심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랑의 애정이 좀 식은 거야. 그래서 나를 반기시는 낯빛이 어찌 다르심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해라. 자, 이 부분 중요한데요. 허물하랴 그래서 이건 서리법이 쓰였고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즉 이별의 원인, 내가 너무나 까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까불어서 내가 너무 좀 방정맞게 굴고 이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즉 이별의 원인을 내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서러워하면서, 감정이죠. 슬퍼하면서 풀어 헤아리니 생각해 보니까 조물의 탓이다. 자, 그럼 조물이 무슨 뜻인가 볼까요? 자, 봤더니 조물주. 자, 요거는 학교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따라서 조물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신의 뜻이다 해서 하늘의 뜻이다 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운명론적 가치관. 내가 이거 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팔자소관이야. 그래서 운명론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조물주에 대한 원망, 요거는 없다. 원망이 아니다라고 지금 문제에 제시된 것이 있는데, 요걸 조물주를 원망하는 거냐고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좀 원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없고, 그 이유는 운명으로 하늘의 뜻이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건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했더니,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감녀가 다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무친 일이 있습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사무친 일이 있습니다. 임을 모셔서 이메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자, 연약한 요건 이제 직유죠. 얼굴이 편한 시점 몇 날이고 해서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님의 안부, 건강이나 식사하는 거, 그래서 안부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님을 만나러 산이나 이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중간 생략 다 돼 있고요. 혹시 학교에서 이거 전체를 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몇 날 읽고 밤벽 푸른 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고 해서 역시 이 밤벽 푸른 등, 그러면 밤벽이라는 건 반쯤 공중이에요. 시선으로 15도 정도 위쪽으로 바라보니까 그 처마 끝 같은데 밤늦게 누구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보고 오라고 처마 끝에다가 등 같은 거 매달아 놓는 게 밤벽 청등이라는 거야. 그거는 누굴 위해 밝았는 거. 아유, 저거 해봤자 의미가 없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다. 즉 이게 이제 산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하는 얘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어느덧 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임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다. 자,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얘기하고자 했더니 눈물이 이어져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오니 해서 지금 왜 꿈이라는 게 그렇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딱 달성하기 직전에 꿈에서 깨잖아. 그래서 꿈속에서 님을 보기는 했는데 여기서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말도 나누지 못하고 깼다. 그 이유는요. 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은 어찌 깨었는 거. 아, 허술하다 어디언가. 해서 요거는 지금 장애물, 방해하는 애들이에요. 자, 어디 갔을꼬?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낯쫓을 뿐이로다. 자, 차라리 사라져 나걸이나 되어서 이걸 뭘로 표시할까? 네모로 표시할까요? 자, 화자의 분신이고요. 분신으로서 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되어서, 근데 요거는 나걸은 소극적이라고 보고요. 소극적. 그 다음에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리라. 그러니까 님 있는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신이고요. 그 다음에 각시님, 다른커녕. 자, 요거는 이제 감녀의 말이에요. 감녀. 여기 지금 하나 빼먹은 게 감녀. 그러나 위로하고 여기가 을려가 다시 말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을려. 그리고 여기 감녀가 다른커녕 구준비라. 요것도 분신입니다. 그러면 요 낙어라고 구준비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는 적극적. 님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분신과 관련해서 자, 같은 역할을 하는 시 찾아라 라는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신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작품 첫 번째 시죠.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세잎이 나면은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맷버들이 지금 분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철이 쓴 작품 중에 내 마음
되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자, 저 달을 만들겠다 해서 달이 역시 분신이고요. 만들고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해서 진달래꽃도 역시 분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 또 몰라서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합니다.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랑하는 님이 죽어서 슬퍼하면서 쓴 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귀촉도라는 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님이 죽었는데 그 신발을 육말 메투리라는 게 있어요. 메투리라는 신발을 옛날 집신 모양인데 종이로 만든 게 메투리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내 머리털로 만들어줄 걸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 머리털로 육날 메투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분신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태도나 정서 같은 거 찾아라 해서 작품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좀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주홍선을 가겠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 양쪽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대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손이라는 건 편의상 세모로 치겠습니다. 손이 주홍에게 물었다. 그래서 손은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적인 생각, 통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손입니다. 주홍이 여기서 이제 주된 것으로서 깨달음, 어떤 글쓴이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는 게 주홍이라고 보면 되는데, 배를 타고 있는 늙은입니다. 이퀄 화자와 이 글쓴이하고 동일시, 글쓴이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 자, 손이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하자 하니 팔 것이 없고, 뱃사공 노릇하자 하니 물 가운데만 있고 오감이 없구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라고 하는 것은 뭐야? 고기 잡는 거, 어부로서의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한다, 상인으로서의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뱃사공, 요거는 뱃사공이니까 이거는 뭐 노동력 정도 해가지고 운송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걸로 사용되는 건 있는데, 이런 배도 아니고 이런 용도도 아니고 하는데 물 가운데만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 변화불축한 물에 조각배 하나 띄워 끝없는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에 미치고 물결 올라 돛대는 기로죠 노까지 부러지면, 자, 그러면 변화불축한 물, 변화가 많은 물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살다가 노까지 불어 정신이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목숨이 지치게 거시는데, 즉 굉장히 위험한데 태풍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이는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도록 물에 떠있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무슨 까닭인가요? 아니 왜 배 위에만 있어요? 거기 위험하잖아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주홍이 대답했다. 아,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다.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이게 편안한 겁니다. 험한 지경에 이르면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자, 이게 이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편안할 때는 안심을 하고, 험한 지경에 이르면 위험할 때는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조심하게 돼 있다. 조심하면 든든하게 살지만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된다. 즉, 되려 요 조심하는 것이 요게 되려 든든하게 살 수 있고, 요 편안하고 안심해서 사는 것이 되려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마음이 조바심이 좀 나고 좀 더 걱정이 있을 때 좀 더 공부를 하고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런 거. 그래서 두려워 조심하면 든든하게 살지만 느긋한 반드시도 위태로 되나니 차라리 위험을 듣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쓸모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해서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랑 관련되는 한자성어가 유비무한. 미리 유비무한을 준비한 환란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준비하는 걸 유비무한이라고 해요.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꼴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만 기울어지지도 않고 뒤집혀지도 않는다. 즉 이게 중도입니다. 자, 옛날에 벼슬하는 사람들이요. 당파라는 게 있어서 A라고 하는데 B라는데 어느 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이쪽이든 치우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반대쪽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중도를 지켜야 된다. 세상을 사는 건 이래야만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거다. 풍랑이 거세게 인다는데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즉 그 정치적으로든 삶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내 마음을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인생이란 즉 삶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니 하잘 것 없는 내 몸,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 배가 살면서 세상 사람을 보니 안전한 때는 후환을 생각지 못하고, 자, 이런 게 이제 세상 삶을 비판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나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대는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를 나를 위태롭게 하는가. 내가 지금 배에서 있는 건 항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배를 타고 있는 건 조금만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 내가 조심하느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려 편안함 속에 있다가 정말 위태로움이 왔을 때 그걸 대비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세상의 위태로움을 항상 대비하는, 그리고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는 중도로서의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서요. 공통점이요. 자, 서리적 표현 그러면 요거는 의문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의문문. 자, 보면은 날 위태롭다 하는가, 바로 여기 서리법이 쓰였네요. 나는 위험하지 않아. 나는 위험하지 않아. 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대들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서리법 여기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리법 쓰였다는 거, 하늘이라 원망하려. 바로 보이네요. 1번이 답인데. 점층적 방식, 점점 의미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심상, 요거 조금 없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상을 칭찬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반어법, 반대로 말하는 거 드러나지 않고요. 뭐뭐 해라, 명령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군, 임금을 사모한다. 연군 가사는, 임금을 생각하는 가사는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여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을 가리킨다. 송민곡은 정철의 그 정쟁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향해서 쓴 연군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백옥경은 화자가 임금과 지냈던 곳, 임금이 있는 궁궐. 자, 천성백옥경 아까 얘기했죠. 궁궐, 연결. 내 몸에 지은 죄가 조물의 탓이라고 말하는 화자의 한탄을 통해 작가가 자신의 관직에 물러게 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지금 이게요,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물의 탓, 조물주의 탓, 신의 뜻이야 이거 자체를 물러나게 한 사람, 이 조물주를 물러나게 한 사람이라고 동일시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2번이 이상합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임의 모습으로 눈물이 이어서 난다고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작가의 걱정과 그리움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작가의 걱정, 그리움, 눈물 난다, 보고 싶어, 이런 거고요. 헤어지게 된 화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불쌍하는 걸 표현한 것과 그것에서 하는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 그렇죠. 아유, 저 그림자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이런 의미일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궐이 돼서라도 임계신데 방안이 비추겠던 화자의 모습에다 충성심을 알 수 있다. 난 지금 떨어져 있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 저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예,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2번 답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일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수필이 창작할 때 주제시 효과적 표현하기 위해 인물 간의 대화로서 작품을 구성한답니다. 이 경우 인물들은 중심인물과 주변인물, 중심인물, 주변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심인물은 대화를 주도하며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주변인물은 중심인물의 말을 이끌어내고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조적 인물, 중심인물과 대립하면서 중심인물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대립형 인물. 그러면 여기 손이라는 게 문제 제기하는 인물로서 보여진다고 보면 되겠고, 보조적 인물로 그려지는 게 감녀. 우리가 했던 거에서는 감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화를 주도하면서 나는 게 여기 주옹 내지는 주옹하고 을려가 여기에 지금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내사설 들어보 중심인물, 대화를 주도하는 인물. 예, 맞지요? 누굴 보러 가십니까? 주변인물, 중심인물의 말을 이끌어낸다. 자, 아까 너가 누구였죠? 지금 잠깐 헷갈리니까 너를 좀 보러 갑시다. 어와 너로구나. 너가 감녀네요. 그럼 보조적인 인물이네요. 그래서 요게 너가 감녀입니다. 요거를 먼저 정리해놓으면 그런 생각 마오. 누굴 보러 가십니까? 구준비나 대소서. 대안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인물과 대립이요. 여기가 이상하죠. 대립. 이거는 대립이 아니라 위로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로한다. 말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리어 위태롭다는가? 주어, 작가의식 드러내는 거 맞고요. 손, 문제를 제기한다. 예, 맞습니다. 해서 지금 이건 2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기억이 지금 뭔가 좀 보겠습니다. 기억이 넓은 바다. 그 다음에 니은이 평탄한 땅. 자, 요게 넓은 바다. 이게 평탄한 땅. 그 다음에 디귿이 뭔가요? 디귿이 풍랑. 그 다음에 찬바람, 한바탕 큰 바람. 한바탕 큰 바람. 그 다음 배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 해서 여기는 흰 조각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넓은 바다는 변화가 많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 이건 손의 입장에서 이 넓은 바다는 변화 불측, 많이 변하는 곳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탄한 땅은 사는 곳이 물에서 살고 있죠. 반대되는 장소로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맞습니다. 자, 조각배는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 주홍이 위태롭게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자, 이거는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주홍이 위태롭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으로 한바탕 큰 바람이다. 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35번이 35번이 요거는 조금 이따 가서 한바탕 세상을 사는 것은
한바탕 큰 바람과 같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요건 앞뒤를 보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본문을 같이 보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이지만 인간 세상과 비교할 때 오히려 안전함을 느끼는 거. 요거 확실히 맞고요. 그럼 3번, 4번 보겠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한바탕 큰 바람이니, 인생이란 인심, 사람의 마음이 한바탕 큰 바람이다. 즉, 사람의 마음 자체가 위험한 걸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 위험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리을이. 그러니까 요거 4번 맞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풍랑이 거세게 인다. 평온할 수 있다. 비록 인다. 내 편안은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번이 지금 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3번에 이것은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갖는 외적 요인이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비하고 있다. 그런 게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자, 우리는 이거를 3번을 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고요. 문제 자료는 이거와 같이 올려주기는 할 텐데 여기는 지금 가능하면 현대어로 상당히 많이 바꾸어 놓은 상태라서 읽거나 해석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만은 지금 선생님이 올려주는 문제 자료는 조금 옛말 그대로 돼 있어서 좀 읽기가 힘들 겁니다. 그거 고려해서 좀 풀어보시고 질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